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세무 방송의 그 사회를 맡은 정숙희라고 합니다. 저는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불황의 여파는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 소득으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지원해주던 세무상담마저도 중단돼서 막막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무선고가 처음이거나 또는 방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담하고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인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한국노총 그리고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당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실시간 세무교육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될 사항과 신고 서류, 그리고 세금 납부 요령, 절세 방법, 정부 제도와 개선 방안들을 기본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를 해주실 우리 고영식 강사님과 참여하신 노동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식 세무사님은 세무법인 구텍스의 대표로 계시면서도 총괄이사직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밖에도 한국조세연구포럼 재정이사이면서 많은 단체에서 세무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현장에서도 우리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찬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보조 출연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창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육승환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고영식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절세 방안, 또 변경된 정부 정책 등을 내용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구텍스 고영식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마주보고 강의를 드리면 참 좋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 드리는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렵지만 좀 간략한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꼭 아셔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분류도 조금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 그 안내문에 내 수익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내 수익 금액이 얼마였는지 적혀 있는데 수익 금액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업종 코드라던가 뭐 신고 유형, 그 다음에 장부 대상 이런 거는 봐도 솔직히 잘 알 수 없거든요. 이 업종 코드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세무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업종에 대해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까요?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들이 수익 금액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자인 배달의 민족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업종 코드까지 부여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실제 업종이 아닌 업종 코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940909 기타 자영업인데요. 이렇게 기타 자영업이 가장 만만한 업종 코드이다 보니까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940909로 3.3%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퀵 서비스에 해당하는 940, 918 코드가 조금 더 합당하세요. 실질에 가까우시고. 그래서 이 940, 918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940, 909 기타 자영업보다는 거의 15%의 경비 인정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에서도 13%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내문에 940, 909 기타 자영업으로 찍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 라이더 일을 하는 경우라면 940, 918 퀵서비스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사용하셔서 소득세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경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내 수익 금액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 소득 금액은 더 낮아질 것이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고 환급받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940, 918 퀵서비스의 업종 코드를 사용했을 때 2020년 작년 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니까 저희 79.4%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79.4%인 1,588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내 소득 금액은 경비를 제외한 412만 원이 지난 1년간의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 1인을 한정했거든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으면 본인 공제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저는 이제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을 공제받으시게 되면 저희 1년간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될 세금은 15만 7,200원이 계산됩니다.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었을 때. 다만 배달의 민족이나 여타 지급처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천만 원을 전부 지급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3.3%의 세금,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이렇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저희 3%면은 소득세 3%면 60만 원이죠. 15만 7,200원의 세금이 나왔지만 60만 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 58만 6,300원 지방세 포함입니다. 58만 6,3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2천만 원 벌었어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환급은 날아가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예로 제가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인 분을 가정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저희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니까 기준 경비율은 30.4% 이렇게 계산되는데 제가 유류대는 아까 주요 경비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류대를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정을 하고 수익 금액 5천만 원인 상태에서 기준 경비율까지 제가 감안을 하면 저희 필요 경비는 5천만 원에 대해서 2,48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십니다. 1,000만 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내 소득 금액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소득 금액이 2,480만 원이 되세요. 비용은 뺀 나머지 금액이 되죠. 2,520만 원이 비용이고 2,480만 원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 금액이 되십니다. 그러면 본인 공제 150만 원 제외하고 세율 15% 구간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71만 6천 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미리 3%낸 세금 150만 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13만 8,600원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단순 경비율이 훨씬 유리한 걸 아실 거예요. 다만 기준 경비율로 하셔도 지금 13만 8,6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고를 안 하시면 가산세 같은 게 붙으시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기준 경비를 하실 때는 꼭 저희 유류대 챙기셔가지고 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걸 제가 꼭 권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요. 내가 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내문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940918 퀵서비스 코드 외에 다른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에 꼭 940918 코드를 사용하셔서 경비 추가로 인정받으시고 세금도 추가로 더 내시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제 강의 자료는 강의가 끝나고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지원센터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그 권역별 센터에서 지난 4월 19일부터 진행한 세무 상담을 토대로 좀 자주 나온 질문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서상도 팀장님께서 이게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세무사님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상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동북권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팀장 서상도입니다. 네, 먼저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3.3% 원천세와 8.8% 원천세의 차이와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먼저 지금 팀장님께서 3.3%와 8.8%의 원천세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요. 3.3% 원천세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8%는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더 절세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징수하고 신고하는 소득인데요. 내가 이 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이 업을 진행하고 수익 금액이 발생한다면 기타 소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 소득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지급 명세서상 업종 코드를 940909 프리랜서로 부여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의로 다른 업종 코드로 수정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임의로 940909 코드를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내 실질 소득에 대한 업종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업종의 실제 업종 코드가 940909가 아니라면 다른 업종 코드로 신고를 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그 현장에 계신 우리 노동자분들의 질의를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잡으로 상당히 적은 소액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투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저희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가름되는데,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을 하셔야 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세율이 20%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종합소득 세율이 20%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소득세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고요. 내 소득 세율이 20%를 넘는다고 하시면 기타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시는 게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시면 합산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질의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오늘 그 온라인 교육은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다시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권역별 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오픈 채팅방 또는 이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지원 받으시고 또 궁금한 점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는 또 이렇게 저희가 이런 세무 교육만이 아니라 노동 상담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러 개 노동법 또 인권 교육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같이 이렇게 조직화하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까라고 해서 센터에서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권역별 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있는 힘껏 조력해 드리고 또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오늘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